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강남 삼성 성형외과의 박영진 원장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조금 여가, 휴가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성형수술을 문의를 하고 실제로 많이 찾아오고 있죠.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 이제는 재수술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코를 높여서 조금 입체감을 있게 한다든지 이런 수술은 이미 어릴 적에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이미 그 전에 다른 성형의 툴들이 있죠. 필러라든지 아니면 실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시술 수술을 하다 보니 실제로는 우리가 허가된 물질을 쓰는 게 아니고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쓰다 보니 피부의 괴사 아니면 빨갛게 발적이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휴가 기간을 내서 이 휴가 기간에 이런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계시죠. 코 재수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물질을 넣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장 흔한 예가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 실리콘이라든지 뭐 심지어 고아텍스를 넣었을 때 특히 보형물 실리콘이죠. 보형물이 움직이는 경우 왔다 갔다 하면서 휘어 있거나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보형물하고 인체가 안 맞는 거죠. 또 게다가 정확한 포켓이 안 되면서 이물 반응을 우리가 활용해서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치 않으니까 뭐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감염 염증이 있으면 이제 이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이유가 되죠. 높이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요즘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고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높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보다 드물고요. 제일 저희들도 겁을 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러면 코에 이게 사장코처럼 여기가 확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도 긴장하고 환자도 긴장하고 게다가 이제 코끝까지 이렇게 같이 들려 올려오죠.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 그리고 이 부분은 같은 의미인데 삐뚤어지고 변형이 온 경우 코뼈가 원래 휘어 있는데 그 위에다 보형물 넣으면 삐뚤어진 경우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찾아오시고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 제일 힘든 경우에 이렇게 콧구멍이 보이면서 들려있는 경우. 과거에 우리가 버선코니 반버선코니 해가지고 콧구멍이 살짝 보여도 귀엽다고 좋아했는데 사실은 귀여운 코가 아니죠. 잘못된 코죠. 제가 몇 번 강조했던 이러한 코 모양이죠. 근데 이제 구축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일종의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세포는 전부 다 없애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는 재료가 할 수 없이 가슴 연골이라든지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코 수술하면 동양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낮고 퍼져 있는 코를 서양인처럼 조금 오똑하게 함으로써 입체감을 줘서 성형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코 수술의 목적이 되는데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해야만이 사회생활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어디서 많이 뵌 분들 같죠? 이제 코가 이렇게 휘어 있기도 하고 보면 원래 코가 낮았는데 여기에 뭔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물질이. 이제 이런 경우 되게 흔히 야매라 그러죠. 같이 우르르 어디를 갔다가 자기도 그냥 정신줄을 놓은 사이에 뭔가 필러를 맞았다. 그런데 이 필러를 넣은 사람은 어느 병원에도 근무를 했었고 보니까 전문가인 줄 알았다. 근데 사실은 전문가가 거기 가서 시술 수술할 이유가 없죠. 개인 가정집이나 미용원에 갈 이유가 없죠. 이게 다 일종의 사기라든지 우리가 환자의 일종의 건강권이죠. 신체권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렇게 초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잘 긁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잘 긁어낼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도 정신줄을 놓으신 분이죠. 이 코가 보면 뭔가 어색하죠. 코가 눈과 눈 사이가 너무 가까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콧대를 많이 높여버렸죠. 이분 보면 과도하게 우리가 서양인처럼
비근이라 그러죠. 콧대에 가장 낮은 뿌리가 되는 이런 부분, 동양인은 여기 이만큼 이런 식으로 각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서양인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표현할 때 환자분들이 사자코라 그래요. 눈에서 같이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선을 가진 경우를 사자코. 그러니까 사자코를 보면 환자분들이 참 부끄러워하시고, 또 처음에는 높아진 코 때문에 이 비근 때문에 얼마 정도는 만족감을 느끼다가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인위적이라, 이제 이때는 고민하다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다른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유형이 있는데 조금 이제 이게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 한번 볼게요. 코끝에 뭐가 지금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피 때문에 이런데, 이제 코끝에 이게 왜 튀어나올까요? 이게 실리콘이죠. 고용물이 요즘은 귀염골도 쓰고 다 한다는데 왜 이럴까요? 염증이죠, 염증. 게다가 일종의 이물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심지어 큰 감염이나 염증이 없다 하더라도 또 이 보형물이 자기 몸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보시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제 남자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어린 친구들도 부작용 때문에 아주 많이 오십니다. 조금 더 몇 케이스만 제가 더 보여드리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개인정보 차원에서 동일했다 하더라도 다 가렸는데 지금 이물질을 많이 제거를 했지만 울퉁불퉁하죠. 이게 실제로 수술 술기가 아무리 우리가 정교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이물질, 특히 진피나 근육이나 피하 지방에 정확하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 울퉁불퉁한 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시 그냥 보형물 넣으면 되느냐 아니면 필러 넣으면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얇아진 피부이기 때문에 잘못 넣었다가는 이제 피부 괴사가 되어서 한평생 아주 어렵게 사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물질 넣는 거는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급 없이 그냥 젊을 때 예쁘자고 이렇게 넣은 게 이제는 큰 화를 자초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마찬가지 보형물이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죠. 염증이 생긴 경우죠. 코도 이제 부풀어 올라 있고 또 코끝도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는, 술 담배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생기는 일종의 이제 구축 현상이죠. 이게 되면 이제부터 쓰는 재료가 가슴연골이니 진피니 아니면 자가조직, 비중격연골이나 귀연골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술이 아주 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분만 하더라도 이제 치고받고 싸웠죠. 그래서 콧배가 이렇게 부러졌고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남자니까 그냥 놔둔 거죠. 이 상태로 이렇게.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태권도 하시는 분들, 또 유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넘어지고 치고받고 나쁜 의미의 폭행에 연루된 게 아니고 정식적인 게임이나 시합에서도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놔뒀을 때 이제 변형이 와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코 모양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있다가 또 이 휜 코가 싫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정복술, 그러니까 코뼈만 맞추는 수술을 했죠. 사실 똑바로 되면 참 좋은데 되기가 힘듭니다. 코 재수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